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종 노선 결정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여전히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 정치권에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 국회의원 2명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희엽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5호선 연장 노선을 서둘러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의원은 노선 최종안 제출을 미룬 인천시에 조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직권 중재를 서둘러 달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노선을 두고 김포와 이견을 보여온 인천에서도 앞서 28일 인천 서구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검단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검단 주민들이 감내한 환경 피해와 수도권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은 검단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노선안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검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검단 5호선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노선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천 곳곳에서 트럭 항의 시위와 현수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대위는 대광위의 노선 확정 시점인 이달까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이후에도 인천시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24일에도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대광위 직권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며 대광위 중재를 거부해 5호선 연장이 무산되면 집단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예로부터 이어온 부천 무형 문화 자산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번듯한 전수관이 하나 없을 정도인데요. 부천은 한때 세계 무형문화유산 엑스포가 열릴 만큼 기능 보유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곳이자 매년 대규모 국제축제를 수차례 개최하는 법정 문화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구와 꽹과리 가락이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부천시 향토문화재 제5호 부천 석천 농기 고두마리.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민속놀이입니다. 지난 2016년 향토문화재로 지정됐지만 가건물 형태의 비좁은 전수관이 전부입니다. 이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제 전수 활동을 하는데 많은 이제 사실 도움이 좀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되어지는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회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전승 보존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가건물이라도 있는 건 다행입니다. 부천시 소속의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시흥 지역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있습니다. 한국 전통국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자리거지 보유자 70대 정영도 씨. 망자를 저승으로 떠나보낸다는 의미의 장례의식으로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열악한 시설의 고향인 부천을 떠나 시흥으로 온 지 이제 5개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집중호우 때면 물날 일을 피할 수 없고 많이 새가지고 통라지 아예 받쳐놓고 있었는데 여기가 물이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신발을 여기서 벗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련한 임시거처도 당장 다음 달 중순까지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정 씨가 입주한 전수관이 불법 증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은 건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시흥시에서 이 개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15일까지 여기를 원상복귀하려는 거죠. 정 씨의 뒤를 이어 자리거지 명맥을 이으려는 전수자는 39명. 부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입장에서 야속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제빵 살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나만 하나 이렇게 그냥 몇 년째 문화재 지정을 받고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얘기를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소속이 부천시로 돼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지원금도 해줘야 되고 전수관도 부천시에서. 국가무형문화재 2명을 포함해 현재 부천 소속의 무형문화재는 모두 4명. 한때 폐교된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를 전수교육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협상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 19군데 지자체 전수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 공간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시에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부천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 다수 지자체들이 무형문화재 명맥 계승을 위한 투자에 나선 것과 대비됩니다. 오랜 시간 꿋꿋하게 지켜온 부천 전통문화의 명맥이 허무하게 끊기지 않도록 기능 보유자와 전수자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 40억 원대의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20, 3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네, 또 위조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총책도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한 여성을 상대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여성이 가방에 몰래 마약을 숨겨 들어온 것입니다. 태국에서 40억 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20, 30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공항세관 조사국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30살 A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31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 원 상당의 케타민 17,200g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의료용 동물용 마취제 일종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하기 때문에 클럽 마약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이 가져온 마약은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고정적인 계급으로 나뉘어 마약을 유통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할 때마다 새롭게 조직을 꾸렸다가 해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범이 구속될 경우에는 다른 공범을 투입시키고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공범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모집책과 운반책, 유통책 등 조직원의 역할을 바꿔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 등은 직접 옷이나 소지품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일명 바디패커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친구나 지인뿐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항세관과 검찰은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마약 유통과 판매 등 차단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대량의 짝퉁 국산 담배와 물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인 밀수 총책도 구속됐습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중국인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내 유통책 등 공범 3명과 함께 중국에서 짝퉁 국산 담배 10만여 갑과 상표법 위반 위조 상품 18,000여 점, 마취크림 3,500여 개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밀수한 물품의 시가총액은 337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중국 현지 생산 정보를 주중 관세관을 통해 중국 해관 측에 제공해 현지 생산책 검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부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팀 진조크루가 성추문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진조크루는 29일 공식 SNS를 통해 진조크루의 여성 멤버 A씨가 지난해 2월 팀 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를 탈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 게시글과 관련해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멤버에 대해서도 해당 멤버를 즉시 탈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에도 A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를 즉시 분리하고 탈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조치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A씨의 주장 가운데 진조크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멤버를 옹호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조크루는 부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내 최대 비보이 팀으로 다음 달 열리는 항저우 아시아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브레이킹 국가대표단의 주축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집값이 1년 7개월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의 하정민 겸임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근에 인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이제 하락세를 멈췄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올라갔던 만큼 하락폭의 영향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게 되면 송도라든지 청라의 중심으로 가격세가 회복이 되고 있었으면서 기존에 이제 송도나 청라가 그 10억 클럽에 가입했었다가 다시 가격이 하락했다가 그쵸 매매가랑 전세가 동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조금 예전만큼 힘을 못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폭 상승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 위주로 연수구라든지 이런 지역 위주로 약간의 상승세가 조금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봤을 때 수도권의 이제 그 매매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것 반면에 이제 인천 지역은 0.06% 상승으로 분위기는 조금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천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변화를 보였습니까? 그 인천 지역도요, 뭐 주안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신도시 위주로 또 뭐 계양 위주로 가격에 이제 빠지는 격차가 조금 달랐는데요. 그냥 이제 통계적인 수치로 좀 봤을 때는 2021년과 2022년 좀 대비해 봤을 때는 약 15%에서 많게는 20% 가까이도 빠진 지역들이 있다라고 좀 수치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조금 컸었고요. 특히나 가격 상승이 많았고 또 이런 새로운 아파트들이 그 신도시 위주의 그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이제 고점에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결되고 만료가 다가왔을 때 약간의 이제 하락세는 있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임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봤을 때에는 주변에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TX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가격의 흐름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기존보다 빠져있던 15%에서 20%의 가격 격차가 조금씩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인천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바뀌는 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그 임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버텨준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기준금리가 좀 5차 동결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하락이 덜했던 게 임대가의 가파른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인천 지역이 또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받아줄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라고는 말은 못하는데요. 과거에도 봤을 때 17개의 시도 중에서 그래도 인천이 가장 늦게 상승했고 당시로 봤으면은 이제 고점 대비 고가 상승을 했었지만요. 전반적인 이제 수도권의 평균치로 봤을 때에는 그게 뭐 가격의 뭐 회복세라든지 이제 속도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리자면 하락세는 멎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상승세로 완전히 접어드는 것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제 계약되는 매물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겸임교수였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 6허 4만 명이 인천을 방문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중국 유더그룹과 유더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포상관광 및 기업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협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유더그룹 임직원은 내년 1만 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두 4만 명이 인천을 찾게 됩니다.